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역에서도 오늘 시작돼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독도에서도 경비대원과 주민들이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포항 폐철도에 도시숲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접대비가 줄고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 마치 선거 당일의 투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투표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연휴 때 선거를 못할 것 같아서 선거를 하러 왔어요. 저희 아기한테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기랑 같이 오게 됐어요. 별도의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보니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저는 영도영에서 삽니다만 포항에 볼 일이 있어 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포항 남북구 30곳, 경주 23곳, 영덕 9곳 등 전국 읍면동에 1개씩 모두 3,5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때보다 2배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5월 9일 날 투표하실 수 없다면 신분증을 갖고 사전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국토 최동단인 독도에서는 독도 경비대원 32명과 경찰관 4명, 주민 김성도 씨 부부 등 모두 38명이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지지층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오늘도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폐철도 도시숲의 성공 열쇠는 뭘까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멋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는 도시숲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이유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경의선 숲길. 밤만 되면 거대한 술판으로 변합니다. 안주를 포장해서 파는 전문 업소까지 생겼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왔다가 술판을 피해가야 하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역시 폐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음주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애완견과 자전거 출입, 확성기 사용도 안 됩니다. 금지 사항은 무려 16가지.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bsolutely love it. It's very natural, not like structured park really. Very urban feeling. 일본은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권리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카고하현 타카마츠시 중심가. 사람들이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거리를 지납니다. 사고 방지 목적도 있지만 보행자가 다른 외부 요인을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철저히 이 규칙을 지킵니다. ここは今もう自転車も乗れないんで、歩行者にはいい商店街だと思います。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승강장 추가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뉴욕 하이라인 공원처럼 시민단체 주도로 카페나 푸드트럭 운영 지역을 정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먹거리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생명숲이나 수배슬가나 푸른포항 21 등과 함께 거버넌스 체제를 우주해서 조성은 시에서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 관리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참의 숲으로 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 도시숲이 곧 개장합니다. 나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단 다수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철강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8.7%, 일본이 40%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수출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6.3% 올랐고 해양 플랜트용 철 구조물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지만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접대 문화가 바뀌었고 접대비 비용도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4분기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1% 감소했고 이 중에 포스코는 45%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 초기에는 기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도 한 달에 40~50건씩 상담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에 이어 부서별로 청년 리더 9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준 업체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5월 달 정책 토론회 등 한 7월 달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역 식당이나 축산업계 등은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생기고 한 30% 줄어들어갔고 저녁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문 닫고 일찍 간 적 많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 등 개선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라 포스코 그룹 계열사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직원 평균 급여는 8,7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41%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사 전체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6,9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지난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포스코건설의 직원 평균 급여는 6,600만 원으로 2년 새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 환호해맞이공원에서는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데 어린이 100일장과 119 구조대 장비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포항해양 경비안전선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항 여객선 터미널 부두에서 경비함정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포항 용흥동 경북과학교육원에서는 포항 지역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4차 산업혁명 3D 펜과 코딩 체험 등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경주 소방서도 내일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119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경주 버드파크와 동궁원, 국립경주박물관, 현대호텔 등에서도 내일 하루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68.7%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노후 생계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 영덕군 북동쪽 22km 해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규모라며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양식장의 전기료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적용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오존과 전기분해, 자외선으로 양식장의 물을 소독해 물 교환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전기료를 50% 절감해 전국적으로 32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넙치 양식장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해 양식장의 물을 하루 평균 30번 교환하지만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하루 6번만 물을 교환해도 넙치의 성장과 생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시장 상인회는 오는 7일까지 중심상가 봄맞이 축제 기간 고객사랑 경품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침체된 경주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1,8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포항 지역 대리운전 기사 100여 명이 오늘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대리운전업체 앞에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집회를 했습니다.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픽업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매일 기사 한 사람당 1,000원씩을 떼가지만 실제로는 픽업 차량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포항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업체 가운데 유독 이 업체만 픽업 차량 운영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장거리 콜 등 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을 특정 기사에게 몰아주는 등 공정 배차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서 경주가 27도를 기록하겠는데요. 꽃가루는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낮 동안 달궈졌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꽤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포항이 17도, 그 밖의 지역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예보됐던 비 소식도 사라졌고 오후에는 먹구름도 사라지면서 낮 기온도 쭉쭉 오르겠습니다. 포항이 26도, 경주는 27도로 덥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꽃가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포항과 경주도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 15도, 포항 17도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15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는 2.5m까지, 동해 남부는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기온이 주춤했다가요. 일요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포항 지역 모내기 행사가 오늘 흥해읍 용천리 들녘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허일용 씨 논 0.4헥타르에 조생종 운광별을 심은 뒤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포항 지역 농가는 만여 가구에 논 면적은 7천여 헥타르로 포항시는 본격 농사철을 맞아 인력지원센터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해병 등을 동원해 일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FA컵을 포함해 4연패의 부진에 빠지며 리그 7위로 밀려났습니다. 포항은 어제 수원 원정에서 0대1로 졌는데 장점인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 데다 불필요한 백패스와 횡패스를 남발해 수원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포항이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과감한 전진 패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